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의제 화재안전조사단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조건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하는 사람이 관서장이라 그랬죠? 화재안전조사를. 그러니까 이거 편성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관서장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만드냐? 이것 때문에 그래. 화재안전조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청에는 중앙, 그죠? 본서에는 지방 화재안전조사단을 운영한대요. 자, 왜 운영한다고? 화재안전조사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 목적입니다. 운영 목적. 두 개를 만들어요. 중앙과 지방을 만드는데 중앙은 청에 두고 지방은 본서에 두는 데에 중요한 게 이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에 갔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을 해라. 이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소방관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요거 요청할 수 있대요. 파견.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그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협조하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죠. 그죠? 협조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저는 요 1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했으니까 그 대통령령에 가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 단원으로, 그리고 항상 성별 고려라는 말이 들어가요. 혹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성별 고려라는 게 들어간 이유가 이제 남녀 평등 때문에 남자 너무 남자만 뽑지 말아라. 그래서 성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자, 그리고 단원은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대요?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답니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아셨죠? 단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단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단원 중에서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대요. 그럼 단원은 이 사람이 한대. 공무원, 소방공무원이죠. 단체나 연구기관의 임직원, 지식, 경험 풍부. 그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 단원 누가 할 수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숫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잘 나오거든. 경력이나 5년, 뭐 3년 이렇게 경력이 있는 애들이. 근데 이거는 뭐가 없어요? 경력이 없죠. 그죠?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면 이제 여기 숫자가 들어갈 거야. 뭐 5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셨죠? 근데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긴 하셔야죠.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0조에 가보면 얘가 나와요. 이게 훨씬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앞에는 단이고 조사단, 얘는 조사위원회예요.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이번엔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아까는 효율적으로 내가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얘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객관과 공정. 그래서 객관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을 선정한다. 결국 얘는 대상 선정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조사단이랑.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빌딩과 B라는 빌딩이 있고 관서장이 내가 화재안전조사를 나갈 거야. 여기든 여기든. 아셨죠? 나갈 거예요, 화재안전조사를. 그럼 화재안전조사를 나갈 때 A 빌딩과 B 빌딩의 관계인들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관계인과 여기 관계인. 그쵸. 근데 예전에 내가 여기 회식을 갔는데 A 관계인은 고깃집이야. 고깃집인데 서비스를 많이 줬어. 소방공무원인 걸 알고. 막 갈매기살도 막 얹어주고 소주도 막 한 병 무료로 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던 거야. 똑같은 고깃집인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좀 친하잖아요. 그죠? 야, 소주를 줬는데? 그죠? 고기를 줬는데 갈매기살을 1인분을.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만 나가는 거야, 주구장창.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공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이럴 때 대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따로 운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대.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런 걸 또 주관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주관적. 아셨죠?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편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7명이라는 게 나와요. 자, 위원회는 7명이야. 자, 단은 50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7명이에요. 7명. 성별 고려. 그리고 대부분 다 단장이나 위원장은 포함이에요. 보통. 아셨죠? 그리고 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가 잘 나와요. 요 위원도. 과장급 공무원. 그죠?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 그러니까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사, 관리사. 좀 높은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약간 지위다. 그러니까 직위가 높은 거죠. 직급이 높고 계급이 좀 높고 그리고 고위 자격증. 그리고 학사보다는 어디 석사가 들어가네. 이 석사도 약간 학력이 좀 그래도 이상이 된 거죠.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석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석사 진짜 많더라고요. 저 예전에 석사 딸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석사가. 요즘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5년. 5년 잘 보세요. 법인이나 단체에서 소방 업무 5년. 소방에 관련된 교육 연구 5년. 그죠? 업무 5년, 교육 연구 5년. 5년. 요런 5년이 잘 나와요. 숫자. 요 연수를 다른 연수로 바꿔놓는 거죠. 임기는 2년. 그리고 한 차례 정도 연임할 수 있대. 그리고 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임하거나 해촉 그냥 자를 수 있대요. 읽어보세요. 네, 나머지 보지 않을 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썸머리로 정리해 놓은 거로 다시 한번 보시고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자, 요거는 관서장은 필요하면 기술사나 관리사, 자, 전문가들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외부 전문가가 오면 이런 것들은 챙겨주래. 그치?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무슨 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것들은 나와요. 뭐를 제시해야 되냐면 증을 제시해야 돼. 내가 뭐다? 공무원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꼭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거기가 식당이래. 근데 하다가 레시피를 알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옆집에 있는 식당에 판다거나 또는 다른 데로 유출을 시킨다거나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무슨 조사 나오면 이 증표 제시와 비밀 유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또 요거 나와요. 요거. 업무방해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공통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요.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자, 소방관서장은 결국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꼭 통지해 주래. 요거 구두로 많이 바꿔놔요. 구두 아니야, 여러분들? 서면으로. 근데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복사본 있죠. 결과서의 복사본. 부본이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을 주면 굳이 뭐래요? 교부한 경우는 그러지 않대. 안 그래도 된대. 안 그래도 된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구두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14조.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소방관서장은 결과에 따라 위치구조 설비 관리 상황이 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을 때는 자 보세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 위치구조 설비 관리 상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딱 여기까지. 우리가 얘를 조치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하니까 개수, 뭐 고쳐라, 이전, 옮겨라, 제거, 없애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라, 금지, 제한, 폐쇄, 아예 닫아놓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면 정지, 아예 하지 말아라,
중지, 잠깐 멈춰라. 그죠? 이런 것들을 조치명령이라고. 왜냐하면 계속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명령 위반이 보통 3년에 3천인데. 이런 조치명령의 절차,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하셨죠?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소방관서장은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또는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는 화재 안전조사 조치 명령성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화재 안전조사 조치 명령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래. 관서장은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 이걸로 인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거기서 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식당인데 잠깐 영업을 하지 말아라. 조치 명령으로. 근데 잠깐 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장사를 못하는 거니까 돈으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손실을 입으면 예를 들어 조치명령 손실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사진이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을 하래.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치명령에 따라 내가 손실이 생기면 요거를 할 수 있네.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 가보면 뭐 손실을 입은 사람은 손실보상 청구서에 청장, 시도지사에게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래. 그치? 뭐 내가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증빙 자료 이런 것들. 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읽어보십시오. 자, 이 항도 여러분들 이것도 조치명령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결과 법을 위반해서 건축이나 설비가 됐대요. 그죠? 건축 또는 설비가 됐대.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진 거예요. 또는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거 소방, 피난, 방화 이런 것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가 안 되고 있대.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조치명령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명령. 맞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치명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해. 자, 15조 손실보상.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4조 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 그러면 보상을 꼭 해주래. 아셨죠?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꼭 보상을 꼭 해주래. 그래서 14조 1항에 따른 게 이제 아까 조치명령이었죠. 그럼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는 뭘로 하래요? 시가. 이게 한번 시가 2배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가로 하는 거야. 시장가로 그냥.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청장이나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요거 30일. 내가 만약 그거 재결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손실보상이 나오면 청장과 시도지사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결과를 실시하면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에 공개를 해주래. 그래서 그 소방 대상물의 위치, 면적, 용도, 동그라미, 설치 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피난,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설치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제조소 등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은지 안전관리자는 있는지 안전진단은 실시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과를 공개를 해주래요. 그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결과할 거면 30일 이상 공개를 해주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관계인은 공개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10일 이내에 또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사결정에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청장이 시스템 구축 운영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16조도 나올 만한 건 이런 날짜들 나올 수 있고 며칠 동안 공개하냐. 응? 또 이제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30일이나 10일, 10일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죠. 공개 내용. 그죠? 아직 나온 적 없으니까 306페이지가 보면 썸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때 어차피 중요한 내용이 얘기 때문에 얘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 외에 아까 조사단이나 또는 이제 위원회 요건 제가 앞쪽에 썸머리 따로 넣어놨죠. 그죠? 그 썸머리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단이나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뒤쪽에 가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자체는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뭐 이걸 이제 50명을 25명으로 바꿔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 하셨죠. 1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만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이게 어디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선정하는데 누가 하냐? 관서장이 한다고. 관서장. 그죠?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3번에 가보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라고요. 그죠? 조치명령. 그죠? 손실보상 내용. 그럼 여기 가보면 2번에 갔을 때 시가 2배가 아니고 시가로 한다고요. 그죠? 맞습니까? 뭐 나머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6번 이런 것도 이제 올해 나왔던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시설협회는 없었다. 맞습니까? 보험협회는 있었죠. 보험협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느낌을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챕터 4. 자, 챕터 4가 뭐냐면 화재 예방조치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하셨죠? 시험 문제가 여기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이 좀 많죠. 이게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양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화재 예방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7조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누구든지 예방조치를 해라 라는 건데 예방 강화지구 및 이건 뒤에 나와요. 이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아셨죠?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대. 이 행위가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합니다. 모닥불, 흡연. 이걸 우리가 화기 취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아셨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풍등 날리지 말라 그래. 풍등이 뭐냐? 소형 열기구. 소원 빌어서 날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날리다가 여러분들 위험물 제조소 등 저장소에 들어가서 탱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 풍등이 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일산 쪽에서.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등 좋죠. 날리면. 너무 좋지. 근데 날리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불꽃이 결국 다른 쪽으로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거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요거. 이거 하면 거기서 불꽃 나오거든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얘 하지 말라 그래요. 위험물을 뭐하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 갔을 때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다.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인데 여기 가보면 위험한 장소거든요. 누가 봐도. 그럼 여기다가 제조소 등 그리고 가스 관련된 시설 그리고 화약 또는 이제 수소가스 이런 것들이 있는 장소에 요거 하지 말라 그래요. 위에 있는 거 요 4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장소에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서. 됐죠? 이런 장소에선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장소가 어디다? 뭐 제조소 등.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가 있죠. 제가 가스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압가스는 저장소만 있어요. 액화가스는 저장소도 있고 판매소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진짜 치사하게 나오면 판매소를 빼버린다거나 또는 여기다가 판매소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그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리고 수소 그리고 밑에 가보면 화약이라고 들어가 있죠. 화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거는 뒤에서 볼게요. 요거는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답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괜찮다. 그 안전조치가 이거예요. 봐봐요. 예방 강아지구나 또는 16조 1항 각호 요 내용 여기죠. 여기 장소에서는 안전조치를 하면 아까 모닥불, 흡연, 용접, 용단 이런 거 할 수 있대. 그럼 그 안전조치가 뭐냐? 흡연실에서 화기를 취급한대. 그러니까 흡연실에서 담배 피는 경우 괜찮대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위험한 곳이더라도 흡연실이니까. 근데 그 흡연실에 대한 기준은 어차피 여기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데 뭐 저거를 찾아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소화기가 있는 곳에서 또는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화기등을 취급하는 건 괜찮대. 그 화기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모닥불이나 흡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감시자가 있대요. 그죠? 거기서 화기를 취급하는 건 괜찮대.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지. 이럴 때는 괜찮다. 화기 취급해도. 또는 관서장과 사전협의하는 경우, 그죠? 안전조치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도 괜찮대요. 근데 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안전조치 협의신청서를 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대요.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관서장은 그 협의신청서를 받으면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 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 관서장은 화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 여기가 보면 17조 2항 각호의 명령을 할 때는 화재 예방 조치 명령서라는 걸 관계인에게 발급을 꼭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항에 가보면 이따가 나와요.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이따 나와요. 여기.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해! 라고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다음 각호 행동이 요거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요거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거.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까지 포함을 해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하지 말아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지 말아라. 용접, 용단하지 말아라.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다거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대.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냐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뭐 풍등 날리지 말아라. 모닥불 흡연하지 말아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요게 좀 특이한데 목재 플라스틱 가연성 큰 물건이 그냥 있다. 그럼 이거 치워라 라고 해야 되거든요. 또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물건에 이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으면 이거 하라라는 거야. 옮기거나 뭐 해라? 보관해라. 옮기거나 뭐를 해라? 보관을 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옮기거나 또는 이제 보관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가보면 17조에 이게 나와요. 자, 봐봐 여러분들. 옮기거나 보관을 하는데 보관기관이나 경과 후 처리 이런 내용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상당히 어떻다? 중요하다. 그럼 대통령령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니 내가 이거를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치워라 라고 하고 싶은데
치워라라고 명령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해요. 이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거죠. 소방관서에. 왜냐면 이걸 소방관서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위험한 물건을 목재나 플라스틱 같은 걸 너네 집에 가져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공고를 했는데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도 7일 정도 더 기다려줘야 돼요. 게시판 종료일로부터. 그래서 게시판 종료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추가 보관을 합니다. 여기 추가 보관이에요. 추가 보관. 아셨죠? 자, 추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와. 그럼 내가 3주 기다려줬잖아, 지금. 아니, 21일 기다려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팔아야 돼. 또는 팔 수 없어. 폐기해야 돼, 그러면. 근데 매각을 했어. 그럼 이 매각을 하면 돈이 생기죠. 즉시 세입 조치해야 돼, 즉시. 그 즉시 세금 처리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즉시예요, 그 즉시. 됐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세금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소유자가 이게 좀 특이한 건데 보상을 요청을 하면 관서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자 보세요. 관서장은 옮긴 물건을 보관을 할 거면 14일 동안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꼭 공고하래. 그리고 보관기간은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 7일이에요. 자, 종료 다음 날이에요. 아셨죠? 종료 다음 날 7일. 그리고 관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가 됐을 땐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 등을 어떻게 하래요? 매각하거나 또는 필요 없으면 이게 물건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폐기한대. 그리고 관서장은 매각을 하면 지체 없이 세입 조치를 하고 이게 좀 특이한데 보세요. 관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법에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어차피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그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럼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된다.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14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화재 안전조사의 조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간대요. 자,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이 대통령령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앞쪽은 예방조치에 관한 거고 자 지금은 불 사용하는 설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불 사용하는 설비가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기준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난로 기준이 있고요. 건조설비라는 기준이 있고 가스, 전기, 불꽃 사용하는 용접, 용단, 노화덕, 음식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진짜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거리가 다 있거든. 그래서 이 별표 1에 대한 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1항 및 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관리와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뭘로 정한대? 시도조례로 정한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내용 외에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어디서 정한다? 각 시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불 사용하는 설비의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보일러. 근데 이 보일러는 여러분들 가정용 보일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보일러가 나오는데 보일러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거기 보일러에 갔을 때 자 보일러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꼭 보셔야 되는 게 봐봐요. 가연성인 벽 바닥이 있대요. 또는 천장이 있대. 그럼 여기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 여기다가 증기가 나오는 또는 연기가 나오는 증기기관이나 또는 뭐를 설치한대요? 연통. 자, 이거는 태워서 나오는 증기나 또는 연기가 나오는 연통이라는 걸 설치한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와 접촉한대, 여기. 근데 여기가 다 가연성이래, 가연성. 그러니까 가연성 천장이나 가연성 벽에 접촉을 하면 여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그럼 가연성 벽이나 또는 가연성 천장 같은 경우는 불이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덮어 씌우래. 규조토. 얘를 우리가 난연성 재료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주는 거죠. 규조토. 맞습니까?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우래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난연성이 원래 안 나온다고, 이 별표에. 근데 난연성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초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연을 불연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시라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불연이에요. 이 별표는 무조건 다 불연이야. 아셨죠? 그래서 이거 불연을 또 준불연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증기기관이나 연통은 규조토 등 난연성이나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운다고. 직접 접촉하니까. 불이 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일러는 이 과목은 공통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공통기준이에요. 근데 이 보일러가 왜 공통기준을 제가 얘기하냐면 액체 보일러가 있고 기체 보일러가 있고 화목 보일러가 있거든요. 구분 없이 다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 가보면 액체죠. 자,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액체 연료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거리를 1m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얘기하거든. 아셨죠? 이 간격이 몇 m 이상이라고요? 1m 이상. 그리고 여기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이 있을 거야. 그럼 연료 공급하는 배관에 밸브를 달아요. 왜냐면 불이 나면 더 이상 연료가 공급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연료 탱크에 붙여서 설치합니다. 절반 기준이에요. 2분의 1. 아셨죠? 절반 기준입니다. 뛰는 기준이. 대신에 이쪽에 붙여서 설치하는 거예요. 0.5m 이내.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차단 밸브야. 차단 밸브. 그리고 연료 탱크나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자, 이 배관에는 무슨 장치를 설치하래요? 여과망. 기름을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여과 장치라는 걸 설치하래요. 깨끗하게 걸러주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허용된 연료만 사용해야죠. 경유면 경유, 등유면 등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설치하래요? 받침대 설치하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받침대는 이 재료로 하래요. 불연재료. 자, 그래서 액체 기준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내가. 자, 이번에는 기체입니다, 기체. 기체는 요거. 환기구를 설치하래요. 왜냐면 기체니까. 그래서 가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환기구가 중요한 거, 환기구. 그리고 연료가 드러나는 배관이 고무관 안 돼요. 무조건 무슨 관? 금속관이래. 그리고 요거 동일하죠. 액체와 동일. 그러니까 결국 나올 게 이건 3개밖에 없는 거야. 환기구랑 금속관이랑 0.5m 이내. 아셨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가스가 머무르면 안 되니까 경보해 줄 수 있는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자,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건데 화목. 요게 이제 장작 태우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고체 연료는 이게 특이하게 요 두 가지 거리를 2m 이상을 띠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 여러분들 2m가 되게 많아요. 2m랑 0.6m 나오거든요. 아셨죠? 수평거리는 몇 m라고요? 2m예요. 또는 얘를 2m 뛰기 싫으면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래.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얘를 설치하면 결국은 얘가 이쪽에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그죠?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 보관할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연통을 설치하는데, 연통은 이 연통 기준이 좀 특이해요.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연통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천장이래. 그 요 천장으로부터 딱 0.6m 띠래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러면 60cm만 딱 떼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자로 재가지고. 근데 이런 기준이 거의 없다고요. 보통은 0.6m 이상 뛰어라 그러지 딱 60cm만 뛰어라 이런 기준이 특이한 거라고요. 아셨죠? 0.6m 딱 뛰래요. 그리고 내가 만일 이 연통에 배출구 있잖아요. 배출구. 이 연기가 나가는 요 배출구. 여기는 건물 밖으로 몇 메타 이상? 이건 또 이상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통 나오면 0.6이라는 지금 수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상하게 이상자가 안 붙어 있는 게 난 좀 이상하다고 맨날. 원래 이상이 맞다고요. 보통은. 그리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고 배출구는 요 배출구죠. 요 배출구 땡땡땡땡 얘는 보일러 본체와 비교했을 때 2m 이상이래. 그러니까 지금 2m랑 요 0.6m 있는 거야. 연통만 0.6이고 나머지는 다 2예요. 2. 요거로부터 배출구 높이도 2m. 떨어뜨리는 거리, 수평거리도 2m. 그죠? 그리고 여기 연통이 관통하는 여기는 그죠? 여기 연통이 관통하는 부분은 벽면 지붕은 불연 재료로 설치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증기기관이나 연통이 나왔었는데 그죠? 여기는 규조토나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지만 화목은 무조건 불연으로 해라. 그죠? 벽면 지붕 등을 불연 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연통 자체를 불연으로 하고 청소구를 설치해라. 왜냐하면 청소가 돼야 되거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도 설치하고 이건 공통 기준이죠. 이런 것. 요 공통 기준이죠. 공통. 보일러는 설치를 하는데 이게 설치했을 때 벽, 천장 몇 메타 이상? 0.6m 이상 띠래요. 그리고 실내 설치할 때 보일러예요. 이거는 보일러 실내예요. 실내 콘크리트 바닥이나 금속 외의 불연 재료 콘크리트나 금속 외 불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보일러예요. 보일러 아셨죠? 보일러 기준 보일러 공통 기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보일러 기준이 제일 많아요. 난로 기준은 몇 개 안 됩니다. 자,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래요.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하래. 똑같은 기준이죠. 그죠? 가연성 벽 바닥 또는 봐봐요 여러분들.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이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원래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상이. 여기 안 붙어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상자가 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붙었어.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림없이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우래.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규조토 등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아까 틀림없이 보일러 쪽에 가보면 보일러는 두 개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증기랑 연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증기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는 증기가 나오는 건 없다. 그냥 연통이라고만 얘기하는구나.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난로 중에 바퀴가 달린 난로는 절대 아래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래요.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쓰러지는 경우 연료가 즉시 차단돼서 불이 더 이상 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으면 괜찮대. 사용해도. 그럼 지금 밑에 가보면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만 써두시냐면 불특정 다수라고만 써두십시오. 아셨죠? 왜냐면 여기서는 자격증에서도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읽어보세요. 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조설비. 건조설비는 벽천장 사이 거리가 0.5래. 건조 오징어. 뭐라고 여러분들? 건조 오징어. 이 0.5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보일러는 얘가 몇이었어요? 0.6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건조 물품이 점화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해라. 실내 설치하는 경우는
무슨 재료로 하래? 벽천장 바닥을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가스시설은 가스법에 따르고 전기시설은 전기법에 따라라. 여기는 건조오징어만 잘 보시면 되고 보일러는 저게 0.6이었다라는 거. 자, 다음 5호.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자, 용용. 용용은 반호 반십입니다. 반호 소화기, 반십 가연물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래. 그치? 그래서 내가 결국 여기 이제 작업장이 있으면 반지름 5m 안쪽에 소화기를 두는 거야. 또 10m로 봤을 땐 이 안에 가연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방호포라는 걸 덮어씌우면 괜찮대요. 방화포. 방화포. 아셨죠? 왜냐면 이건 무조건 도예되는 가연물이면 이거를 다 치울 수 없으니까. 공사장이다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반호반십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반경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반호반십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노화덕. 노화덕도 한 번씩 나오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게 특이하게 흙 나와요. 흙이 여기만 나오거든. 꼭 알고 계세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어씌워라.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라. 그죠?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경우는 벽 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걸로 해라. 불연이에요. 불연. 벽 천장 불연. 다 불연이죠 지금. 그죠? 노 또는 화덕 주위에 넘치지 않게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래. 여러분들 노가 용광로예요. 용광로. 화덕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간 도자기 굽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녹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그 뜨거운 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고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노를 설치한다? 노만 해당하는 거예요. 노만. 30만이야. 30만. 그러면 주요 구조부는 불연 재료로 하고 불연. 그리고 창문과 출입구는 60분 플러스나 60분. 예전에는 우리가 갑종이라고 부르던 걸 설치하래요. 그리고 공간은 몇 메타?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라.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 자, 이어서 7번 음식 조리를 위한 설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가스레인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가보면 일반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다음 항목에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덕오가 있어요. 덕오. 그죠? 덕오. 그래서 우리가 떡트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위쪽에 냄새 빼는 여기 조리기구가 있으면 냄새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떡트라는 걸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 두께가 나와 있는 거죠. 덕오. 0.5mm 이상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얘를 아연 도금 강판이라는 걸 사용해서 재료를 설치를 하래요. 그죠? 또는 그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한 번 정도 보세요. 근데 어차피 숫자가 많이 나와요. 요 0.5 덕오라는 거. 됐죠? 그리고 기름 제거 필터를 설치하래요. 여기다가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이 주변에 반자나 선반이 있으면 반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장 밑에 치는 구조물이고 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기구나 뭔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반 같은 게 있으면 요거를 안전거리를 이렇게 띄워줘라. 0.6m 이상을 띄워주래요. 아셨죠?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덕오, 반육, 그리고 더비로 덮어 씌우는 게 0.15예요. 이게 뭐냐면 가연성 주요 구조부가 있으면 이 주요 구조부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벽, 바닥, 천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뭘로 덮어 씌우라고 되어 있냐면 단열성이 있는 그죠?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라. 이게 먼 건 상관없는데 여기가 몇 메타 이내일 때? 그렇죠. 이내일 때. 이내야 이내 여기만. 더비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들도 들어가 있지만 멘트들도 들어가 있고 음식조리 설비가 요즘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자 비고 같은 경우는 보일러, 건조설비, 노화덕 자 가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주택은 제외 그리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노화덕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꼭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화기에 갔을 때 음식 조리는 따로 없죠. 그죠? 그리고 가스나 전기도 별도로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5번에 가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 석탄, 목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은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시행령에 가보면 요 별표가 있는데 여기 특수가연물의 종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암기하실 게 좀 많다라는 거. 아셨죠? 그럼 잠깐 끊었다가 저희 여기 이제 특수가연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 불소형화하는 설비가 양이 많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되게 높은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워두면 손해볼 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설비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설비를 보기 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설비를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가연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